안녕하세요. 조재입니다. 제25강부터는 글쓰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이제부터 현대판 프로짐나스마타인 진짜 글쓰기를 배워볼까요? 참고로 프로짐나스마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언어 사용과 연설법을 배우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18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화면이 큰 컴퓨터에서 시청하셔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로 만들어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왜 글쓰기를 배우려 합니까? 아마도 각종 작문 시험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여행작가가 되고 싶어서, 아님 기자가 혹은 포부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그 무엇을 탐구하고 발표하고 싶어서 등등 그 이유를 밝히자면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글쓰기 배우려는 목적이 다르죠. 그러면 그 글쓰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가면 되는지요? 아닙니다. 글쓰기는 그럼 문명을 깨우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써지는지요? 이도 아닙니다. 그럼 말 잘하면 글도 잘 씁니까? 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문법을 잘 알면 글도 잘 쓰는지요?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글쓰기가 무엇인가인데 이리 어렵냐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쓰려고 하면 뭘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맺는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이 글쓰기의 정체입니다. 사실 글쓰기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글쓰기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행할 수 있는 간단한 행위지만 이를 정의하자면 글쓰기 전공자인 저도 아주 오래 걸린답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하면 글쓰기란 다양한 악기들과 연주자들을 이용해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개인이 여러 악기들과 연주자들로 비유되는 다양한 능력들을 이용해 홀로 연주하는 행위라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악이라는 감성적 요소는 빼고 행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쓸 때 어떤 능력들이 요구되는지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글쓰기 방법을 소개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글쓰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기본적인 능력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학적 능력입니다. 언어적 능력이란 언어의 구사력과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도록 쓸 수 있는 능력이고 컴퓨터에 비교하면 하드웨어죠. 수사학적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죠. 물론 이 두 능력들 속에는 자잘한 다양한 자질들과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읽기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고, 수사학적 능력은 수사학을 배우고 난 후 꾸준한 연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능력이 합쳐져 좋은 글을 탄생시킬 수가 있죠. 그럼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일기를 쓴다거나 편지 쓰기는 특별한 구성이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면 될 일입니다. 일기의 독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건 상관이 없죠. 편지도 공식적인 것이 아닌 한 예의를 지키면 그만입니다. 이런 글들은 저널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는 글쓰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목적과 독자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즉, 글이 메시지가 있고 구성이 필요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하는 거죠. 이런 글들을 에세이라 부릅니다. 잘 짜여져 있고 목적과 독자가 있고 이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는 거죠. 에세이는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여기서 하나씩 차례로 배워가는 거죠. 앞으로 이야기 글부터 논쟁의 글, 그리고 연구의 글까지 차례대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설정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종류의 세계, 두 번째는 의사전달 삼각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학적 상황입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이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에 대해 소재를 찾아야 하고 어떤 표현으로 어떤 이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 종류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글을 쓰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죠. 글을 쓰면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서 소재들을 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만 따라 글을 쓴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글은 자신의 생각만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 무엇을 대상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입니다. 현실이죠. 두 번째는 내 머릿속, 뇌 속 멘탈 세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어, 즉 말과 글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글을 쓰면서 이 세 가지 세계를 분류하여 인식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를 기반으로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글을 쓰느냐에 따라 글쓰기의 형태와 행위와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세계란 우리 인간과 자연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공간의 3차원적 세계입니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주제들도 셀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아주 복잡하여 내가 무엇을 알릴 것이라고 작정하고 이에 대해 재단을 하지 않는 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속에 모든 사건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물질들이 존재하여 존재적 공간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는 나 혹은 작가의 정신세계,
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경험의 축적, 감정의 변화, 도덕적 판단, 사고의 행위, 인식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복합적인 작업, 의식과 무의식, 본능 등 아주 복잡 다단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글쓰기에서는 내가 지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 표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창조적이라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의미 창조 공간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배우려 하는 세계이죠.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배우려 하는 세계이죠. 표현된 말과 글 속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죠. 그 만들어진 세계가 거짓이건 진실이건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요. 중요한 것은 언어 속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달을 보고 달빛을 감상하는 일과 같죠. 진짜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빛은 햇빛인데 우리는 해를 맨눈으로 바라다 볼 수 없죠. 즉, 우리는 혹은 독자는 달빛이 진짜로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만약 글이 우리의 물질적 현실을 반영한 거라면요. 소설이라면 확인 작업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현실과 글 속의 세계가 동일하다라는 착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달을 보고 해라 착각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언어가 만들어낸 수사학적 공간이라 부릅니다. 정리하면 글쓰기는 이 세 현실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가가 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설명은 글쓰기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죠.